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9월 16일 해외 축구 주요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3전 3승으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시작을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면서 절치부심하며 케인과 김민재, 콜라트라이머 등을 영입하는 등 그동안 이적 시장에서 소극적이었던 모습과 달리 올 시즌을 앞두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영입생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독일 슈퍼컵에선 패했지만 리그를 개막하고 전승 순항 중고 브레멘, 아우크스부르크, 메넨을 모두 완파하며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전해왔던 메넨과의 무승 악연도 끊어냈고 적지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특히 과거 뮌헨이 자랑하던 화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고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수비에선 아직 2연속 실점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비의 안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레버쿠젠도 리그 3전 3승으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나이지리아산 폭격기 보니페이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레버쿠젠은 막강한 화력을 이어나가며 리그 내에서도 막아낼 팀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난적 라이프치히와도 난타전에서 승리하며 현재 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숱한 러브콜에도 레버쿠젠에서의 생활을 더 이어갈 뜻을 보이며 지난 시즌에 이어 애정을 쏟은 레버쿠젠의 전력이 지난 시즌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비르츠와 호프만 등 이선의 선수들이 사비 알론소 감독의 전술을 잘 이해하고 있고 높은 점유율을 주도권으로 쥐고 가면서 다득점 양상을 이끄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레버쿠젠이라면 어느 팀과 경기를 해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만큼 현재의 폼이 매우 좋습니다. 두 팀 다 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만큼 이 상승세를 더 길게 이어나가기 위해 중요해진 일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A매치 이후 열리는 주말 경기임을 감안해봐야 하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두 팀 다 다수의 인원들이 차출된 만큼 누구에게 손익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한편 투엘 감독은 최근 구단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는데 일이 더 커지진 않겠지만 투엘 감독은 자신이 꺼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투엘의 전임자였던 나겔스만 감독이 레버쿠젠전에서의 패배 이후 경질된 만큼 의미 있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로 증명해야 할 투엘 감독입니다. 두 팀의 기세가 매우 좋기 때문에 어느 팀이 더 우세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가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점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레버쿠젠이 최근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높은 점유율을 가졌을 때였는데 레버쿠젠이 아무리 지금 전력이 좋아도 뮌헨이 분명히 체급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뮌헨에게 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레버쿠젠이 상대의 점유율을 내줬을 때 레버쿠젠은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두 팀의 맞대결에는 레버쿠젠의 빠른 측면 공격에 뮌헨의 수비가 막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뮌헨이 레버쿠젠에게 2번의 PK를 내주며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뮌헨은 이런 스피드 있는 레버쿠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측면 방어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뮌헨이 6승 1무 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 7경기 연속 레버쿠젠을 상대로 패배가 없었는데 올해 3월에 패배하게 되면서 7경기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경기 뮌헨의 홈이라는 이점이 있는 상황이고 최전방 케인이 합류하게 되어 공격은 물론 수비에 김민재가 합류했기에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파리 니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파리는 리그 2승 2무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파리가 곧 음바페고 음바페가 곧 파리라는 호칭이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음바페가 선발에 없었던 리그 1, 2라운드 경기에서 PSG는 매우 무기력하였고 결국 승리가 없었지만 음바페가 선발로 복귀한 두 경기에는 모두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의 음바페의 역할은 파리의 강점인데 상대팀 입장에서 오른쪽 수비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파리는 최전방과 오른쪽으로 공격을 전환시킬 때 상대팀의 수비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양발 활용과 스위칭까지 가능한 덴벨레까지 오른쪽에 더해져 측면 양쪽을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파리의 전력이 프리시즌에서 보여진 모습과 달리 최근에 매우 강해진 상황입니다. 니스는 리그 1승 3무로 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지시니스는 현재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승리는 단 1승밖에 없습니다. 니스가 치룬 4경기는 모두 양팀 합산 2골이하에 저득점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니스의 수비가 단단한 편은 아니지만 상대가 이번 시즌 매우 부진한 팀들을 상대로 펼쳐진 만큼 난이도가 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옹도 라카제트가 빠진 리옹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진 않겠습니다.
니스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공격력인데 4경기 만에 멀티 득점을 기록했고 상대가 스트라스부르이고 홈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그래도 무승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는 승리일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가 리그 최강팀 PSG라는 점은 니스에겐 아쉬움이고 무승의 고리를 끊어냈지만 무패의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음바페는 지난 A매치 주간에서 아일랜드전에서는 선발하여 주장환장을 차고 뛰었지만 이어진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단 1분도 뛰지 않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부상이나 특별한 이유보다는 선수보호 차원의 선택이었으며 음바페에겐 체력적인 여유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PSG의 전력에서 음바페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50% 이상은 된다고 보여질 만큼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왼쪽에서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상대 수비를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상황을 이끌어내고 본인 스스로 고립이 되더라도 이를 돌파해내는 개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고립된 상황에서 반대로 전환하는 능력도 우수합니다. 프랑스 선수들이 다수 주축인 PSG인 만큼 프랑스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들 대부분 무사히 복귀하는 만큼 A매치 후유증 없이 이번 경기를 홈에서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중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홈에서 이어지는 만큼 홈에서 위닝 멘털리티를 이어가며 난적 도르트문트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일정 때문에 선발에서 로테이션이 보여질 가능성보다는 일찍이 승부를 결정한 다음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음바페의 체력적인 안배가 되어 있는 만큼 주말 리그 선발이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 한국인이라면 관심이 갈 수 있는 이강인의 출전 여부는 현재 불투명합니다.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6승 3무 1패로 파리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기간을 늘려 20경기를 보더라도 14승 3무 2패로 파리가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치러진 파리의 홈에서는 10경기 연속 파리가 패배를 한 기록이 없고 그만큼 홈에서는 니스를 상대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파리의 홈이고 니스가 보여주는 공격력으로는 파리를 쉽게 제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번 경기 홈이라는 이점을 가진 파리가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라요 바이카노 알라베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라요 바이카노는 리그 2승 2패로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요는 리그 초반 2연승에 좋았던 분위기가 아틀레티코전에서의 7대0 충격적 대패로 인하여 반전되며 2연패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이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라요가 빌체스 감독 체제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리그 초반 좋은 시작을 알렸지만 홈에서 뜻밖의 대패 이후 큰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런 흐름이 끊어질 수 있게 A매치 주간으로 인해 12일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충분히 팀을 재정비할 만한 시간이 됩니다. 경기도 홈에서 치르며 상대로는 해볼 만한 알라베스이기에 이번이 기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라베스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대조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리그 전적도 홈과 원정에서 반복되는 승리와 패배를 겪고 있습니다. 개막전에는 카디스 원정에서 패했지만 2라운드에서는 홈에서 세비야를 7골이 터지는 난타전 끝에 잡아냈고 이어 벌어진 헤타페 원정에서는 또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 발렌시아를 1대0으로 잡아내는 등 알라베스는 홈과 원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알라베스의 2승의 내용과 2패의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알라베스가 승리한 발렌시아, 세비야는 모두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내주었고 알라베스가 패배한 헤타페와 카디스의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알라베스가 주도한 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었고 알라베스가 주도권을 내주며 속공을 노린 상황에서 승부가 났다는 점입니다. 전형적인 약약 강강의 모습을 보이며 선수비 후역습의 전술을 가지는 팀들의 경기 성향입니다. 두 팀의 대결에서 주도권은 분명히 라요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홈이 아니라 원정에서 치룰 때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라요는 데토마스와 은테카 등의 최전방 공격수들부터 상대 후방에서 강한 압박을 걸어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것을 우선하며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매우 빠른 신속한 공수 전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속공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체급이 있는 팀들에게는 한계가 보였지만 알라베스 정도의 팀들을 상대할 때는 이런 빠른 공수 전환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에서 강한 라요이고 원정에서 취약한 알라베스인 점과 역대 전적에서도 분명히 라요가 뚜렷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합리적인 선택지로 라요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 해외 축구 주요 3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